스트링을 항상 재정의하라 발표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오브젝트의 디폴트 toString 메소드는 작성한 클래스에 적합한 문자열을 반환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오브젝트의 디폴트 toString 메소드는 단순히 그 클래스 이름과 그 골뱅이하고 16진수 해시코드를 반환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toString의 일반 규약에 따르면 간결하고 사람이 읽기 쉬운 형태의 유익한 정보를 반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toString을 잘 구현하면 클래스는 사용하기 즐겁고 디버깅이 쉽다고 하는데요. 만약 toString을 재정의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메시지만 로고에 남는 좋지 않은 코딩이 될 수 있습니다. toString은 그 객체가 가진 주요 정보를 모두 반환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객체가 거대하거나 객체 상태가 문자열로 표현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toString을 구현할 때면 반환한 값의 포맷을 문서화할지 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화번호나 행렬 같은 값 클래스라면 문서화하는 게 좋고, 포맷을 명시하면 표준적이고 명확하고 사람이 읽기 편하다고 합니다. 그 값 그대로 입출력에 사용하거나 CSV 파일로 저장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정적 팩토리나 생성자를 함께 제공해주면 장점, 그 toString의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예로 이제 빅 인티저와 빅 데시멀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제가 책에서 예시로 이제 확인했는데 두 개가 좀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인트형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인트형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링으로 변환하거나 할 때 좀 그거에서 이제 그 실수가 발생하기도 하고 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데요. 빅 데시멀은 이제 빅 데시멀과 빅 인티저는 그 실수형과 정수형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인스턴스로 이제 두 개의 넘버 1, 2를 이제 생성하게 되면 이 넘버 01.add 넘버 02 이렇게 사칙 연산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그 정확하게 그 계산이 된 걸 이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add 말고도 이제 뭐 예를 들어 디바이드나 아니면 이제 서브스트랙트 같은 사칙 연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수형으로 이제 쓰이는 빅 인티저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이거는 이제 정수형을 계산할 때 주로 쓰이는 거고요. 계산 값은 쓰이는 방식은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바이드로 나눠서 10이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근데 이거를 쓰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인티저 같은 경우는 맥스 값이 정해져 있고, 해당 맥스 값을 만약에 출력하게 되면
이게 최소값으로 맥스값 이후에 맥스값에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최소값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인트형보다 더 큰 값을 이제 사용하고자 할 때 쓴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네, 그 인트의 최대값 이상으로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toString을 이제 만약에 재정의해서 쓸 때 단점도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평생 그 포맷에 얽매이게 될 수 있고, 향후 포맷을 바꾸면 기존에 있는 코드의 데이터가 망칠 수 있습니다. 포맷을 명시하지 않으면 향후에 이제 릴리즈 할 때 정보를 넣거나 개선도 할 수 있는 유연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포맷을 명시하든 아니든 의도는 명확히 밝혀라. 포맷을 명시하려면 아주 정확하게 명시하는 게 좋은데요. 저도 이제 예를 들어 그 전화번호 같은 경우 이제 총 12글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해당 값을 이제 명시하게 되면 그 스트링 포맷으로 값들을 넣어줘서 정확한 리턴 값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그 정확한 그 포맷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앞전에 제가 그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해당 폰 넘버 생성자에 이제 그 에어리어 코드 프리픽스 라인 넘버를 이제 넣어주고, 그 랭지를 맥스 값보다 이제 작은지 이제 체크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의한 toString을 이제 포맷으로 이제 변경해주는 부분을 만들어 나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출력을 해보게 되면 제가 지금처럼 이제 튜토용으로 형 변환해서 1, 2, 3, 4, 5, 6, 7, 8, 9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잘 변형된 마지막 자리는 4자리라서 앞에 0이 나온 거고요. 잘 변형된 출력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그 toString을 재정의하지 않고 그냥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정의한 이걸 이제 주석 처리하고요. 예. 그러면 이제 오브젝트의 그 toString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해당 클래스 네임하고 골뱅이하고 16진수의 해시코드로 반환된 값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toString 반환값의 정보를 API로 제공하자 포맷 명시 여부와 상관없이 toString이 반환한 값에 포함된 정보를 얻어올 수 있는 API를 제공하면 좋다고 합니다.
투 스트링이 반환값을 파싱하면 성능이 나빠지고 필요하지 않은 의도치 않은 작업이 수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 번호를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 그걸 일일이 이제 제가 원하는 값으로 파싱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그 포맷을 바꾸면 시스템이 망가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투 스트링을 재정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앞전에도 저희가 학습한 그 정적 유틸리티 클래스는 투 스트링을 제공할 이유가 없고요. 열겁 타입도 자바가 이미 완벽한 투 스트링을 제공 중이라 따로 재정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추상 클래스 같은 경우는 재정의해서 꼭 써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그 아이템 14 말미에 있는 내용 중에 오브젝트 투 스트링을 쓰는 것보다 이제 자동 생성해주는 투 스트링을 쓰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정확히 어떤 건지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모델이랑 클래스를 제가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해당 그 두 개의 생성자의 그 게터 세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만들어 주면 투 스트링을 이제 재정의할 때 해당 그 생성자의 를 이제 참조해서 이게 자동으로 그 값이 포함된 리턴 값을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요. 해당 부분을 이제 출력하게 되면 일단 모델을 가져오기 전에 가져오기 인스턴스를 만들어주고 키 값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아, 네, 실행을 하게 되면 그 자동 생성으로 만들어 놓은 투 스트링으로 셋한 키 값과 카운트 값을 가져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이상으로 이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면 보충할 거 보충해 네. 주세요.
투스트링은 엄청 심플해요. 엄청 심플해서 뭐 추가적으로 설명할 게 없는데 여기서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 위로 올려보세요. 이 객체가 가진 주요한 정보를 모두 반환해 주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 투스트링을 다 정의해가지고 객체가 가진 모든 정보를 진짜 반환하는 게 좋을까라는 거는 좀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요 정보를 다루잖아요. 만약에 투스트링에 적히는 거는 결국에 로그에 로깅이 되는 그리고 파일로 관리가 되다 보면 그거는 이제 로그 보존 정책에 따라 가지고 특정 기간 동안 보존이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사용자의 이제 개인 정보 같은 것들이 멤버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그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투스트링화를 시켜놓고 그 멤버에 되는 로깅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들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선택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세션이 가졌을 때 만약에 당연히 일방향 암호화를 해놨겠지만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투스트링으로 해서 반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옳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투스트링을 한다는 거는 외부의 사용자한테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써야 돼요. 투스트링 하면은 무조건 쓸 수 있다고 봐야 돼. 이걸 어떻게 써? 프로그램 내부에서 호출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어차피 클래스 파일로 컴파일이 되기 때문에 그 파일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클래스를 주입해가지고 걔를 충분히 호출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투스트링 할 때는 이 정보가 공개돼도 되는지에 대한 정보에 대한 부분을 좀 판단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의견을 좀 첨부를 하니까 그 책을 고지고대로 믿을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해보고 우리의 상황에 대입을 해보는 그런 습관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모두 반환하는 게 좋다라는 거는 뭐 코드적인 관점에서 관리의 관점에서 그렇겠지만 실상 통용되는 관점에서 저게 옳지만은 않다라고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또 말씀 주실 분? 동의하시죠? 아, 네. 얘기해요. 아, 그 저기 디버깅이 쉽다 이렇게 써 있는데 얘기를 더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책에서는 이제 뭐 아이디나 이런 애들이 기본적으로 디버깅에서 그 객체를 가리킬 때 투스트링의 메시지를 찍어 준다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투스트링을 사용하지 않아도 사용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정의하는 게 좋다 약간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얘기 안 한 것 같아가지고 네, 디버깅이 쉽다라는 게 정의해 놓으면은 이제 내가 그 아이디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통해서 그 정보를 보기 쉬울 수 있다, 가독성이 좋을 수 있다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의됐을 때 이제 변형되는 애들이 몇 개 나왔잖아. 우리 이제 오브젝트에서 오버라이딩 해가지고 정의할 수 있는 해시 코드도 살펴봤고 투스트링도 봤고 이퀄스도 봤고 했는데 걔네들이 필드가 생길 때마다 관리 변형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 문제가 되는 애들이죠. 누군가가 쟤를 재정의 해놨다고 하면은 내가 거기에다가 뭐 새로운 특정한 필드를 넣고 이럴 때는 그 정의에 대한 인지를 가지고 변형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투스트링 했는데 내가 필드 하나 넣었어. A, B만 찍고 있었는데 C를 넣었다? 그럼 투스트링에 C 찍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변형 개발들이 무조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근데 그게 유연하게끔 가는 구조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도 뭐 해시 코드도 매번 재정의할 게 아니라 한 번에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가지고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걔를 리플렉션 해가지고 뭐 걔 개체를 그대로 다 보존하고 내가 수정 개발하지 않아도 변경이 되게끔 유도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약속이에요. 이런 약속들을 다 모르면은 같이 플레이를 할 수가 없어. 그지? 네. 내가 개발한 거 아닌데 왜 바꿔야 돼 이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규약이니까. 근데 그 규약 인지가 없으면은 그렇게 개발을 할까요? 사람들이. 파이널이라고 만들어 놓은 클래스는 뭐야? 결국에 재정의해서 쓰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근데 걔를 재정의하려고 시도하는 게 올바른 행위일까요?
어서의 의도를 벗어나는 것들이잖아. 그죠? 그래서 코드는 소통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규약들 우리가 공부하고 학습해야 되는 거는 같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죠? 나는 이 규약을 인지했기 때문에 개발하고 있는데, 이거의 표준에 맞춰서 개발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이 규약 배운 적 없으니까, 공부한 적 없으니까 그냥 개발해. 좋아요? 네. 그게 팀플레이가 깨지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개발 때는 항상 공부하고 항상 학습하는 습관들이 돼 있어야 돼. 이거를 지금 처음 들어본다는 것 자체도 진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이번 짝이 심플하긴 했지만 이런 뭐 중요한 덧붙이는 내용들을 잘 인지하셔서 자양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네.